아침 소금물 한 잔이 이런 기적을 만든다고요? 뱃살 쭉 빠지고 혈당 꽉 잡습니다, 여러분. 최근 신기하게도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저도 평소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있었는데 180 가까이 치솟았던 식후 혈당 수치가 90대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더 신기한 건요. 1년 전만 해도 임신한 거 아니냐고 놀림받던 볼록 나온 배와 허리 둘레가 15cm나 줄었습니다. 요즘 맞는 바지가 없을 정도로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특별히 식단 관리를 빡빡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외식 조금 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걷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소금물 한 잔이 제 몸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뱃살 빼려고 밥을 줄이고 계시나요? 혈당 잡겠다고 고기 끊고 채소만 드시나요? 그런데도 뱃살은 그대로, 혈당은 여전히 높으시죠. 여러분, 그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식습관 탓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체질이 원래 그래서 라고 자책하세요. 30년 넘게 건강 관리하시면서도 매번 실패하시니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건 나이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포는 말랑말랑합니다. 물도 잘 흡수하고 영양분도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도 잘 내보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가 점점 굳어져 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듯이요. 굳어버린 세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영양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여도 살이 안 빠지고 단 음식 안 먹어도 혈당이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소금물이요?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학 논문과 여러 자료들을 연구해보고 직접 경험하며 검사해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마시면서 제 몸에 실험을 해보니 소금물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소금물이 좋다고 무작정 마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소금물 레시피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굳어버린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원리. 제가 직접 경험한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 5가지. 수많은 소금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물과 소금의 황금 비율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혈당 관리 힘들어 하시는 분,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아침 소금물이 우리 몸을 바꾸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액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탈수됐을 때 수액 한 병 맞으면 몸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 수액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리식 염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물이에요. 0.9% 농도의 소금물. 이게 우리 몸속 체액과 거의 똑같은 농도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바로 이 소금물인 거예요. 수액을 맞고 나면 왜 컨디션이 회복될까요? 바로 소금물 속의 전해질과 나트륨이 우리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고 세포가 수분을 머금고 독소가 배출되면서 몸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물을 먹으면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소금물 안에 나트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첫째, 세포가 활동하게 해줍니다. 둘째, 호르몬을 합성하게 해줍니다. 셋째,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나트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동시에 땀이나 소변으로 가장 쉽게 배출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연세의료원 연구팀에서 10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량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망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공복이어야 할까요? 우리 몸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운동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좋은 음식을 먹을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공복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몸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단백질 찌꺼기, 염증, 죽은 세포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거죠. 이 청소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에요. 밤새 공복 상태가 유지됐잖아요. 이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마셔주면 청소 작업에 필요한 재료가 공급되면서 몸의 정화작용이 훨씬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게다가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500ml에서 1리터의 수분을 잃어버려요. 거의 생수 한 병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전해질이 들어있는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가 수분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말라서 굳었던 세포가 물을 머금으면서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금물의 5가지 효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금물의 첫 번째 효능은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일반 물만 마시면 수분이 세포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소금물은 삼투압 원리로 인해 세포막을 통해 빠르게 들어갑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가 일반 물보다 체내 수분 흡수율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75세 김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제가 아침 소금물 마시는 걸 권했습니다. 첫 일주일이 지나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 아침 두통이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일어나면 머리가 띵해서 1시간은 멍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20분이면 정신이 맑아져요. 한 달 후에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고까지 하셨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잔군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해줍니다. 따뜻한 소금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요. 그러면 위대장 반사가 일어나면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알람 시계처럼 장을 깨우는 거예요. 소금물의 삼투압 효과가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장내 내용물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요. 딱딱했던 변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삼투압성 하재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장 내에서 삼투압을 증가시켜 변의 수분을 축적시켜 배변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68세 이순덕 어르신은 20년간 변비약을 달고 사셨어요. 제가 아침 소금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주 만에 변비약을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자연스럽게 변을 봤어요. 배가 편하니까 밥맛도 나고 몸도 가벼워요. 이분 허리둘레가 2달 만에 7cm나 줄었습니다. 숙변이 빠지면서 뱃살이 쭉 빠진 거예요. 세 번째 효능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줍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혈당이 혈관에 떠돌게 돼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이 풍부한 기능성 소금 섭취가 혈중 중성지방 배출을 돕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정말숙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20에서 130 사이였습니다. 아침 소금물과 함께 가벼운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셨더니 3달 후 공복 혈당이 105 정도로 안정됐어요. 네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을 촉진해줍니다. 소금물은 간 기능과 림프 순환을 도와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밤새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소금의 해독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양치 후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입속 세균이 줄어드는 것처럼 체내에서도 비슷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5번째, 효능은 가짜 배고픔을 해소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먹고 싶은 충동 느끼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배고픔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탈수 상태를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이 보충되면서 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간식 섭취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침 소변 색깔 확인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소변 색깔을 한번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까우면 탈수 상태입니다. 맑은 노란색이면 정상이에요. 2번째 방법, 피부 탄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잡아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놓아보세요. 피부가 2초 이내에 원래대로 돌아오면 정상입니다. 3초 이상 걸리면 탈수 가능성이 있어요. 3번째 방법, 아침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끈적거린다. 기상 후 2-3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무겁다. 3일에 한 번도 자연 배변이 어렵다.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아침 공복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다.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졸리다. 3개 이상이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런다면 소금물을 먹어야 하긴 하는데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소금 선택이에요. 아무 소금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정제염, 맛소금은 피하세요. 정제 과정에서 나트륨만 남고 마그네슘, 칼륨 같은 좋은 미네랄은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요. 추천드리는 소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햇볕에 말려 만든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둘째,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분홍빛이 도는 이 소금은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셋째, 죽염이나 구운 소금입니다. 고온에서 구워서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입니다. 대형 마트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소금물,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물 250ml를 준비하세요. 종이컵 한 컵보다 조금 많은 양이에요. 여기에 천연소금 엄지와 검지로 한 꼬집 해서 총 2꼬집을 넣으면 됩니다. 한 꼬집이 대략 0.5g에서 1g 정도입니다. 왜 이 비율이냐면요. 우리 몸의 체액 농도가 0.9%예요. 물 200ml에 소금 2g 이하면 대략 이 농도가 됩니다.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은 위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세포에 잘 흡수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한 꼬집으로 시작하세요. 살짝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바닷물처럼 짜면 절대 안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괜찮으시면 2꼬집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좋아요. 따뜻한 물이 천을 올려주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시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눈 뜨고 가장 먼저 할 일이 휴대폰 보기가 아니에요.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마시고 나서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 드시지 마세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벌컥벌컥 한 번에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셔주세요.
2, 3분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더 마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기저질환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 신장질환, 신부전,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소금물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어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세요. 둘째,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세요.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나트륨이 높은 편이에요. 김치, 찌개, 젓갈 같은 것들. 거기에 소금물까지 많이 마시면 나트륨 과다가 됩니다. 아침 한 잔으로 충분해요. 넷째, 정제염은 피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맛소금, 하얀 정제염은 미네랄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반드시 천연소금을 쓰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굳어지면서 수분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살은 안 빠지고 혈당은 오르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 굳어버린 세포에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해서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낮추어주며 뱃살과 같은 두꺼운 살들을 빠지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황금 비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 250ml에 천연소금 한두 꼬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기. 저도 1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덕분에 허리둘레 15cm 감소, 혈당 90대 안정. 직접 경험한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배우자, 혈당 관리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친구, 이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천, 다짐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소금물 시작합니다. 천일염 사러 갑니다. 이렇게요. 제가 다 읽어보고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